네,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알고리즘 통해서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난주 딱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음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은 양대지수 모두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것이다. 그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를 과장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정말 그 안에서의 움직임만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은 큰데 좀 제한된 모습.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금요일 오후에 다음 주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변화가 감지됐는지 시장의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국내외 증시 현황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고리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루하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시가 향후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계산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해외 결과도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루하루 큰 폭의 변동을 계속 보였습니다만은 일정 레인지 내 박스권에서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의 바탕색, 일간 차트의 바탕색은 아직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아직은 이제 이걸로 방향성을 결단하기는 이른 상태이고요. 시장에 추가적인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은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은 2155포인트, 상단은 2289포인트, 이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닥 일간 차트를 보실 텐데요. 코스닥 지수 또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 또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위아래 변동성이 큰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알고리즘은 박스권 하단으로서 650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상단으로서는 714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양 지수 모두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는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이탈을 하거나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알고리즘이 이제 새로운 계산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결과가 제시가 된다면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이제 시장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을 해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프레드 화면 분석을 이제 우측에 보여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제 스프레드 분석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래프가 우상향할수록 코스피의 강세 그리고 우하향할수록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상향하면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세를 토대로 분석 결과를 안내를 드리면은 현재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거래소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글로벌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대륙 그리고 국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보이시는 국가 중 상당수가 리스크 관리 중 최하점에 해당이 되는 마이너스 100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당수의 종목들이 이제 중립에 해당하는 흰색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터키, 중남미 지역 그리고 브라질 ETF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심 확대인 기준이 플러스 40점을 넘어서 알고리즘 기준 점수 최고점인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점수가 플러스 40점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국가에 주목하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나 중남미, 브라질과 같이 현재 점수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국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에 대한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10월 18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간 차트의 색상이 중립인 흰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시장 또한 증시의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 또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내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수 자체가 박스권을 보일 때는 업종 단에서는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업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업종별 차트를 보시면요. ITDT나 통신,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간 차트의 색상이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파란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초 소비나 건강관리, 소재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 해당하는 흰색 차트의 색상이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고리즘은 이제 차트의 색상이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전환되고 흰색, 그리고 다시 노란색으로 전환되는 업종에 관심 확대할 것을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점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차트의 색상 또한 관심 확대인 노란색을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에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봤더니 반도체가 있나 찾아봤더니 앞에 차트에는 없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좀 살짝 보기는 할 텐데 전반적으로 이 측면을 여쭤보고 싶어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터 해서 외국인이 이탈 그리고 출렁거림이 나와서 알고리즘이 분석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업종 과장님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보다는 국내 반도체 업종,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그 대형주들이 주로 모여 있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확대할 것을 알고리즘은 분석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트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이어서는 국내 업종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상승 흐름은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일간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형, 리스크 확대에 해당하는 파란색 차트 색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비해서 해외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아직은 자제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요. 반대로 코스피 전기전자, 즉 이제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이 모여 있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단기 반등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간 기준으로는 아직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또는 박스권에서 현재 전기전자 업종 반등을 해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간 기준으로는 지금 중립인 흰색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30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기 시계열을 측정하는 차트인데 관심 확대인 노란색에서 중립 흰색 그리고 다시 노란색으로 이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란색, 흰색, 노란색 패턴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종목 기준으로도 지금 이제 규정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종목 기준으로도 4-5개 종목들이 그 업종을 상회하는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그리고 구성 종목에 대한 알고리즘 결과를 꾸준히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주로 모여 있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차트의 색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파란색 영역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간 기준으로도 파란색 영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좁은 범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도 이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해외보다는 국내 그리고 이제 국내 중에서는 대형주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려도 상당히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국내 대형주는 아직까지 기회 요인을 알고리즘은 보고 있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다시 넓혀보도록 하죠. 자, 업종을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더니 대다수의 업종에서 사실은 제 기억에 에너지 제외하고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기회를 노릴 만한 업종 과장님 늘어났을까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알고리즘은 현재 전기차 관련 종목군, 그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배터리 관련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을 알고리즘 분석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전 세계 1위 경제 국가인 미국의 정책적 행보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미국의 정책 행보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가지의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1년 8월에 통과된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 액트. 이거는 즉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인데 무려 1.2조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나 그리고 5G망 등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통과된 법은 칩 앤 사이언스 액트인데 이것은 반도체 관련된 법안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인력과 그 기술 개발에 정부 예산 투입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법안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 이것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 에너지나 이제 의료 제품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소득 공제를 확대를 해서 시장 자체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3가지 법안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자국 내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또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은 그중에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 철저히 자국 위주로 생산까지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르면은 미국에 생산되는 배터리 광물 비중은 2023년 40%에서 27년 80%까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품 비중 같은 경우에는 23년 50%에서 100%까지 29년에는 늘어나야 됩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은 종목이 아닌 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1위 국가 미국이 정책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관련된 지수 자체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현재 국내 최초로 국내 상장된 종목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110개 종목들을 추려서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의 경우에 파란색, 관심 확대의 경우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각 세부 업종별로 시그널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110개 종목들 중에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타이어, 차량 감속기 같은 업종과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을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아직 규정상 종목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13, 14여 개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확대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이제 종목들의 알고리즘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여드렸던 국내 업종을 통해서 분석 결과 보시더라도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서 기간 산업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 산업 중에서도 철강 금속 그리고 비금속 업종이 전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업종 중에서 유의하게 차트의 바탕 색깔이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넘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도 그렇고요, 비금속도 그렇고 배터리에 포함되는 광물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 분석 결과를 보시더라도 전기차 업종에 대한 업종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그리고 비금속 업종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간 기준으로는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30분 기준으로도 노란색 그리고 흰색, 노란색 이렇게 차트 색상이 전환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금속에 대한 업종 관심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업종, 국내 전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연간, 분기, 월, 주, 그리고 일간, 심지어 30분까지 제공되는 전 시계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관심 확대인 노란색, 즉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빙고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비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이 안에 우측에 보시면 종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시장을 특히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들이 궁금하네요. 우리 지금까지 정리를 한 걸 보면은 시장은 박스권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견인한 대형 IT 중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업종들 가운데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긴 기간
기회 요인이라고 알고리즘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 노란불이 가장 강하게 왔던 에너지 업종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변화 시그널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가 노란색, 그러니까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업종의 흐름과 원자재의 흐름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 흐름 자체는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 스코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이제 에너지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흐름이 중립 또는 추가 하락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우측 화면을 보시면은 국제유가 ETF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9월 초부터 차트의 색상이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 그리고 흰색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과 주간 기준에서는 중립인 흰색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난주 대비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 ETF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10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일간 그리고 30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강하게 잡힌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충격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달리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 파동이 진행되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단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상품 가격발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현재 알고리즘의 분석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듣고 싶었는데 알고리즘이 투자한 방향성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